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첫 전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에 나설 예정인데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 내용을 짚어본다.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980년에 제정된 법을 지금의 경제 현실에 맞게 개정한 건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38년 만에 이 전면 개정입니다. 이 현재 경제 구조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이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즉 정부 주도의 고도 성장기이자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그 시대의 경쟁 상황에 맞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산업화 시대의 경제 상황에 맞게 입안된 그 규제의 틀로는 저성장 양극화라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법을 내놓기가 어렵게 되었고요. 예.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도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38년 만에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 핵심적인 것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에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더 불어넣으려면 공정거래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이번에 답을 내놨습니다.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또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법률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몇 가지 핵심 내용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만 집행해 왔습니다만 여기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법원이나 검찰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대폭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율하는 내용도 이번에 많이 보완했습니다. 예. 다만 극히 일부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 전체가 과잉 규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 유의했고요. 또 상법, 금융감독, 세법 등 다른 법들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또 M&A 심사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예. 자, 눈에 띄는 것은요, 이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었던 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경제민주화와 가장 맞물리는 조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속고발권 무엇인지 그리고 개정안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게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조세나 환경 이런 전문적인 분야의 다른 법률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특히 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돼서 이 전속고발제가 운영된 이유는 먼저 공정거래법상의 위반 행위는 일반 형법상의 위반 행위와는 달리 고의성이나 위법성 판단이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기업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그 자체가 기업 활동에 위축이 될 우려가 있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위가 조사를 먼저 해서 법 위반이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하고요. 다만 그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면 예. 검찰이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이 전속고발제 운영과 관련해서 형사벌의 과잉 집행보다는 오히려 형사벌이 너무 적게 집행된 것이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검찰하고 저희 공정위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속고발제의 어떤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그 가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기업들도 법 위반을 쉽게 알 수 있는 예. 이런 담합, 경성 담합 분야에 한해서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네. 자, 전속고발권 폐지도 그렇고요. 이번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공정위 스스로도 조금 혁신을 꾀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이 통과, 시행이 된다면 법원과 검찰 쪽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조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경쟁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그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자가 폐지가 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일반 국민이 검찰의 담합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합에 대한 감시가 더 촘촘해져서 담합에 대한 적발이나 억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도 조사할 수 있고 또 검찰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사, 양기관에서 중복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열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하고 법무부, 검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신고가 있는 일반적인 경성 담합 사건은 지금처럼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검찰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오게 예. 되고요. 다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그런 담합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조사하는 걸로 예.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공정위가 검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법원과 관련해서는 예. 이번에 이제 개정한 내용 중에 사인의 금지 청구제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금은 공정위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예. 앞으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켜달라는 예.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 그 길을 새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선택해서 공정위에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본 기업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 그런 제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성담합, 즉 중대한 담합 사건에 관련한 문제로 좀 한정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한 담합, 어떤 담합을 얘기하는 걸까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이 9가지의 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그 사회적인 폐해가 크고 또 담합으로 판정하기도 제일 상대적으로 손쉬운 그 담합이 4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가격 담합, 그다음에 입찰 담합, 또 생산량 담합, 또 시장 분할 담합. 요 4가지를 흔히 경성 담합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게 좀 중대한 담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동안 공정위가 조사해서 처리한 사건의 90% 이상이 이 경성 담합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 4가지 담합에 해당이 되면 그 담합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에 관계없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즉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다만 이제 중복조사가 안 되기 위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협의해서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격 담합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가격 담합이 가장 손쉬운 게 그 경쟁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우리 어느 시점부터 가격을 이번에 10% 올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격 담합이 제일 그 폐해가 큰 이유가 이제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장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출액만 10% 그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그렇죠. 훔쳐오는 피해가 더 큰 거죠. 그게 이제 가격 담합이고요. 또 입찰 담합이라 하면
우리 뭐 정부가 발주한 예전에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사업 같은처럼 정부가 발주하는 이런 입찰에 기업들이 서로 짜고 얼마에 또 아니면 이번에는 누가 낙찰자가 될 건지 이런 거를 짜고 들어오는 거고요. 또 생산량 담합은 이제 가격 담합보다는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생산량 담합. 또 시장 분할은 경쟁하는 사업자들끼리 A 사업자는 서울 지역, B 사업자는 뭐 충청도 지역 이렇게 서로 시장을 나누어서 서로 경쟁을 피하는 그런 담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대한 담합, 경성 담합이라고 보죠. 이게 9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소비자가 좀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담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경성 담합에 제한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형사범죄와 좀 달리 고의성이라든지 위법성 판단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장도 획정을 해야 되고요. 또 경쟁이 얼마나 제한됐는지, 소비자한테 피해가 얼마인지 이런 경제 분석을 통해서 위법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경성 담합에 한해서 이번에 그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위반 행위, 뭐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이라든지 또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속고발제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과거에 형벌을 부과한 사례도 없고 또 법체계상 형벌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결합이라든지 또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형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리니언시, 즉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을 면제해 준다거나 그런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 위축이 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담합의 특성 그리고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최근에 담합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아주 점점 지능화가 돼서 저희들이 담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합을 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가 담합을 했다. 그리고 이런 담합에 대한 증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담합이 잘 적발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또 장점은 한번 경쟁 사업자들끼리 누군가가 자진 신고를 하면 경쟁 사업자들 간에 형성됐던 그동안의 신뢰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다시 담합이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도 좋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아주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이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전속고발제 하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속고발제를 통해서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한 뒤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형벌을 면제를 해주는 그것도 이제 혜택을 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이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가 폐지가 되면 형벌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게 되므로 자진신고 유인이 혜택이 또 줄어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니언시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보완 장치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고 확실하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업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사 면책을 이번에 법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전속고발제를 통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혜택을 줬는데요. 이번엔 아예 형사 면책을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그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앞으로 1순위자는 필수적인 형면제, 또 2순위자는 임의적인 형감경을 그 명문화할 계획이고요.
또 그동안은 형벌 면제 대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도 포함된다는 걸 이번 개정안에 확실히 규정해서 안심하고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자진신고 제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담합의 적발이나 재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진신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관심이 갔던 게 바로 사익 편취 행위.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일감 몰아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규제 강화도 드디어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감 몰아주기는 어떤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또 편법적인 그 경영권 승계, 예. 이런 기업 집단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일감을 대기업 계열사가 다 싹쓸이 해감에 따라서 예. 관련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퇴출되는 이런 심각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절돼야 될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행위가 2014년에 도입이 돼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5년부터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한 3년 과정을 보니까 기업 집단들이 어떤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예. 사용했던 것도 확인이 됐고요. 또 막상 또 좀 저희들은 내부 거래가 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또 실제로 예.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이 제도를 좀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예, 사익 편취 행위의 예방 조처, 즉 일감 몰아주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안이 포함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사익 편취의 규제에 적용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예.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 그리고 2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의 경우에 이 규제 대상에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게 다른 계열사가 일감을 주면 일감을 주는 기업 또 일감을 받는 기업 다 규제 대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보완을 해서 상장이든 비상장사든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모두 다 규제 대상에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 기업들이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도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규제가 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규제에 적용을 받는 회사가 231개에서 607개로 약 2.6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예, 가장 확실히 중요한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규제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은 오히려 더 확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위 역할과 그 지위에 부합하도록 예.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대폭 법제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정위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라든지 또 피조사자의 의견 제출할 권리, 이와 같은 이 피시민의 방어권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규정을 했고요. 또 처분을 위해서 심의에 제출된 공정위 자료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이나 또 이해관계자가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했고요. 또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그 근거, 그다음에 내용, 또 무혐의로 종결된 사유 예.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또 모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외에도 사건 조사와 심의 조사 과정에서 그 조사 기업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 절차들을 이번에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예. 자, 이외에도 공정위 심의의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됐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먼저 그동안 그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 시효가 최장 12년입니다. 그래서 예.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 그리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 그래서 최장 7+5 해서 12년까지 이제 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그 카르텔 사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12년에서 7년으로 저희가 단축을 해서 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법에 대한 그 법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게 했고요. 또 심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저희가 금지해서 또 자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심의가 보다 좀 공정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4분의 비상임위원이 있으신데요. 그분을 네 분을 다 상임위원 4분으로 다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담았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개혁이 상대적으로 그 주목은 좀 덜 받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가장 의지를 가지고 담은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권고안을 다양하게 받아서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졌는지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정위가 이번에 그 전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법률 또 경제학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특위 산하에 경쟁법제, 또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이 3개 분과를 둬서 한 5개월 동안 정말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개편안을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특위가 주관한 2차례 토론회, 또 학계, 또 국회, 또 대한상의 이런 주간의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아주 폭넓게 수렴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8월 24일 공정위 안을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정부 안을 저희가 입법 예고할 때 특위에서 아주 다양한 폭넓은 내용이 저희들한테 권고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다만 그중에서 조금 더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한 과제라든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형성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은 저희들이 좀 제외를 해서 이제 중장기 과제로 저희가 좀 제외를 했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지난해 법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저희들이 또 한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TF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된 안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 제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또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또 공정위의 과징금을 2배로 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도 이번에 개정안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8월 24일에 입법 예고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최종안 통과와 시행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8월 24일 날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을 이제 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제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정부 내에서의 입법 절차,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 심의 과정 이 3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 예고와 더불어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또 법제처 심사와 같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원안하고 다 합쳐서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좀 신속하고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공정경제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금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공정한 경제 시스템 실현을 바라고 계실 이 국민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그 자체로도 아주 의미가 크지만 또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의 하나의 인프라로서 의미가 아주 더 큽니다. 이번에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러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규율이 한층 촘촘해지고 또 법원이나 검찰의 역할도 더 강화된다고 하니까 기업 활동의 부담을 걱정하시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저희가 공정위 개정안이 좀 약해졌다고 개혁의 후퇴가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